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지수가 상당히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시면 4,904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1.3%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968포인트 1.44%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종목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00조에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에 따른 로봇과 관련된 그걸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자동차도 또 그에 맞게 잘 올라왔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로봇 배터리로 인해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좀 상승이 나오는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기술 수출 예고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고, 바이오 시장은 개별적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 상승도 나오고, 그리고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HLB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는 이뮤노믹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ITI 5000 미국 임상 일상 승인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리소존 기반 면역 플랫폼 확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면 이게 유방암 같은데, 예. 자, 이 병용요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건 이뮤노믹 대표, 헐 박사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분이 대표이사를 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뮤노믹 하면 저희한테는 정말 또 아픈 손가락입니다. 허리케인과 함께 ITI 1000이 교모세포종이죠. 이상 환자가 안 죽어서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던 그 재료가 지금 거의 한 4년, 5년이 돼가는 시점까지도 지금 우주로 날아갔는지 지금 우주에서 먼지가 됐는지 안 나오고 있는 그 문제의 회사입니다. 우리가 또 이 HLB 테라퓨틱스도 거기에다가 유증 자금으로 많이 놓고 이래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때려 부은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나노코박스랑 거의 동급 회사가 돼가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 유령 회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1, 2상 데이터가 이 정도까지 안 나온다는 건 뭔가 결과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실드를 많이 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년 동안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없다. ITI-1000은 아예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재임상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노믹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에서 밝혔던 1월 재신청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거래일 수가 10거래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를 푸그라티님하고 리보사라님하고 언제 재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다 재신청을 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할지 모르겠어요. 전환사채는 나와 제끼고 재료는 안 나오고 주가는 빠지고, 그냥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들 신고가 날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항서제약이 준비를 잘해서 신청만 해라라는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또 나눠지는 거는 내가 클래스 1, 2까지 볼지 아니면 아예 승인 때까지 볼지 아니면 재신청까지만 볼지 각자 생각한 지점까지만 잘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재료에 얼마까지 간다라는 거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세력만 아는 주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예측할 필요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튼 많은 분들의 평단도 가지각색이고, 오래 투자했다고 평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5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도 평단이 10만 원으로 재입성에서 10만 원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충고를 드리자면 HLB는 최소 4만 원 이상에는 사면 안 돼요.
그냥 못하더라도 한 3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올라가면 한 8만 원 정도에 팔고 요게 뭐 반복 패턴이거든요. 물론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승인을 안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런 형식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사지 마셔라. 그거는 신규 개인들에게 그 높은 가격에 사주길 바라야지. 우리는 이제 많이 고인물 아닙니까? 고인물이기 때문에 어디가 비싼지 어디가 싼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도 보시면 다 다르죠. 알지노믹스는 5% 오르고, 에임들은 내리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유한양행은 내리고, 뭐 G2G 비만 쪽 종목들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오름 테라피틱스도 거의 6% 하락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삼성 에피스도 3%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와 휴림 로봇 미쳤네 진짜. 이 단기간 안에 얼마나 오르는 거야. 와.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가 큰 폭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했고 HLB 팹은 0.1%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양봉 도치 형태로 1.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도 0.7% 하락을 했고요. 자, HLB 파나지는 1676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파나진도 뭐 다른 거 없죠. 얘도 그냥 뭐 1600원 겨우겨우 지켜주고 있는 뭐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그냥 겨우겨우 희망의 끈은 붙잡고 있다라고 보이는 정도의 지금 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살려놓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의 차트입니다. 얘는 뭐 시작을 하려면 이 보라색 선은 1870원은 넘고 봐야 돼요. 그거 못 넘으면 바닥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깊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3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여러분들도 공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IR을 합니다. IR을 하는데 1월 19일 오늘부터 해서 1월 23일까지 뭐 4일 연속하는 IR입니다. 19, 20 아니네. 일주일 내내네. 야, 약간 지금 이노베이션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간암 처음 신청할 때 HLB 테라피틱스가 이 신경영양성 각막염 요걸로 뭐 IR 진행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딱 이노베이션을 그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R을 한다고 해서 뭐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IR 지난 후에 뭐 베리스모 임상 결과를 가지고 얘를 주가 장난질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얘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표시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을 세우고 이게 웬만하면 LB가 저 정도 빠지면 얘도 양봉을 다 훼손시키는 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 일단은 얘가 위로 간다면 넘어야 될 산이 한 2800원 라인이 될 텐데 저 라인을 넘고 그러면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베리스모 가치를 어디까지 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상 단계이기 때문에 얘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고점 가격이 거의 시총 1조에 가까운 가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7천원 근처 가면 또 시총 1조입니다. 그럼 베리스모 가치가 1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근데 일상을 가지고 1조까지 그 이상까지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노베이션 차트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315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 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테라피틱스도 보시다시피 지금 뭐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위로 3,400원은 올라가야지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뭐 얘도 뭐 파나진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언급할 얘기는 없고 일단 HLB 테라피틱스도 지금 뭐 차트는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 140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개별적인 얘기는 할 거 없고요. 가격적으로는 1,400원만 지키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으로 1,400원 종가가 깨지는 게 이틀 연속 나오면 얘도 저점이 어디인지 모를 때까지 1,200원대까지도 열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가 관리를 시켜주는 게 나을 거고요. 만약에 얘들이 종가 관리를 안 하기 시작을 하면 또 깊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호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30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글로벌도 지금 뭐 겨우겨우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1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얘도 지금 뭐 21선에서 만족해야 될 게 아니라 위로 방향을 빨리 틀어줘야 됩니다. 빨리 그러려면 재신청이 나와줘야 될 거고, HLB라도 소폭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더라도 한 2,600원대의 저항이 또 살짝 있거든요. 저 자리를 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6,9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자, HLB 제약도 결국은 224일선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눌림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얘도 21선 정도는 이탈 없이 버텨주고 재신청이 나와야지만 위로 방향을 틀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뭐 이번 주 안에 재신청 얘기가 없다면 21선 이탈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요번 주에 좀 재신청이 리라푸그라티닙이라든지 뭐든지 하나라도 빨리 재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가 5천 넘어간다고 저희같이 안 가는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저거 LB 날라가려면 코스피가 얼마까지 가야 되고, 코스피 잔치 다 끝나면 이거 코스닥은 영향 없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자꾸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코스피가 10,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야, 결국은 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중소형주로 다시 돈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을 보고 나갈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산 구조란 자체가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다 물어보시면 돈을 많이 벌 경우에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아마 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산다든지 이게 최종적인 목표일 거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코스피 5천이 넘어가는 시점에 HLB가 안 가고 있다는 것도 달갑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4,22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얘기하니까 저도 주말에 한번 또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파이로티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파이로티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항서제약으로부터 HLB 생명과학이 국내 판권을 사온 거잖아요. 요게 지금 임상이 1월 달에 원래 마감이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식약처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면 1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요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온다면 주가에 조금 도움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차트 보시면 얘도 지금 일단은 차트는 괜찮습니다. 예, 21선 살려주고 있고요. 5일선 이탈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얘도 보면 뭐 한 21선 정도만 지켜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이 파이로티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승인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 올해 감사보고서에서는 환기 종목을 이렇게 바로 떼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환기 종목은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최단기간에 없애는 것은 합병밖에 없다. 합병을 하지 않고서는 이 환기를 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입니다. 51,6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과 기도 싹 다 팔았습니다. 개인만 지금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고, 야, 개인의 물량 엄청나게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쉽지 않네. 외국인이 이거 자, 일단은 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21선 찍고 아래 꼬리 다른 거는 상당히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224일선 정도 양봉 도치 형태로 마감한 것도 나름 괜찮고요. 조금 더 올려놓고 5일선에 붙여줬으면 했는데 그 정도의 최선의 모습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최악으로 가는 상황은 조금 나았다. 지금 차선 정도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분들이 지금 뭐 재신청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뭐 파이로티닙이라든지 베리스모 제로 아니면 엘테라 제로까지 다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느냐에 따라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기간이 달라질 겁니다. 뒤에 재료들까지 다 보실 분들은 승인까지 들고 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 거고, 내가 단기간 안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재료들은 그냥 없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뒷재료 생각하면 저것도 뭔가 있을 것 같다 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포커스를,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관심 분야를 줄여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자꾸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그 재료들로 인해서 내 눈도 멀게 되고 종목을 의도치 않게 더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로 보는 포커스가 어디쯤인지 그거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해놓은 방향은 있습니다. 방향은 있는데 HLB가 너무 간보기가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뭐라 할까요? 정말 지겹고 막 그래요. 이게 성과가 보이면서 성장하는 종목이면 이 기다림도 좀 즐거운데, HLB 자체는 이제 성장주라기보다는 결과를 내야 되는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불안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남이 실패하면 이 시총을 유지하기가 좀 버겁지 않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다 차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남 신청이 저희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고, 승인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도 없고 진영권 회장님도 잘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항서제약이 이 정도 했으면 준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클래스 1, 2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이게 또 모릅니다. FDA 측에서 1, 2 얘기 안 나오고 또 다른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2를 낼 수도 있고 정말 1을 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베팅하느냐에 따라 이게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도 224일선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5일선 위로 올려주는 양봉 하나가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다시 돌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건데, 아시다시피 수요일날 전환사채가 상장이 됩니다. 그 전환사채 멤버들 자체가 어쩌면 진양구 회장님과 좀 가까운 지인들, 그나마 그동안 HLB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이 측근들이 사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 시기상 조금 그런 감은 있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여튼 내일도 224일선 올려놓은 양봉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끝.